주제는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울기를 알고 원의 방정식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배웠었죠. 그쵸? 오늘은 원 위에 한 점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점이 접점이래. 이걸 접점으로 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쵸? 딱 이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과정 같은 거 어떻게 이런 식이 유도되었는가를 아는 거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교과서 참고하세요. 알았죠? 우리는 일단 결론만 바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그리고 접점이 x1, y1이라고 하네. 그럼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봐봐. 지금 이 식은 사실 x 곱하기 x제곱이 x 두 번 곱한 거잖아. 그지? 더하기 y 곱하기 y는 r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x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뭘 넣은 거야? 그쵸? 이 P점에 x좌표를 넣은 거지요. 그쵸? 그리고 y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y좌표를 대입을 했더니 이런 식이 나오더라. 그럼 이 식은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왜 그래? 여기 x1이랑 y1은 지금 상수야, 상수. x1, y1은 이제 숫자로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는 x랑 y밖에 없고, 봐봐. y1, y 이항해서 y1, y를 이항하는 게 아니라 x1, x를 이항을 해서 y1으로 나눠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숫자 곱하기 x 더하기 뭐식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하나 있네. 지금 1차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되고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공식 잘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접점이 이 녀석이면은 x 자리에 x1 넣고 y 자리에 y1 넣어서 이런 식을 완성하면 된다. 자, 그럼 밑에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5야. 이 위의 점 3,6을 지나는 접선 어떻게 구하면 돼? 네, x 곱하기 x제곱은 그렇게 된다고 했지. 그치? 그 중에 하나에 3을 대입을 한다. 그러면 3 곱하기 x가 되겠네요. 자, y제곱은 y 곱하기 y지. 그 중 하나에 6을 대입을 한다. 그러면 6y는 그치? 45. 간단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유의해야 될 거는 지난 시간이랑 비슷해요. 원의 중심이 몇이야? 공통적으로 0,0이지. 그치?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그거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근데 방금 같은 문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약간 응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것까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자. 0,4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점, 0,4가 있는 거야. 원 밖에 한 점이야. 여러분들 자세히 그려보면 알 겁니다. 자, 0,4인데,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란 건 뭐야? 얘가 접점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야. 여기를 지나는 접선은, 그래, 이렇게 지나는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는 거 두 개가 있지요. 그쵸?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목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우리 공식 배웠나요? 공식 안 배웠어. 공식 안 배웠는데 아까 걸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봐봐. 지금 이 중심이 0,0이잖아. 0,0이고 접점이 x1, y1인 그런 접선은 식이 어떻게 된다고? 이 x자리에 x1을 넣는다. 그럼 x1, x 더하기 y자리에 y1을 넣는다. y1, y 얘가 4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 선생님 덧댄 이 직선의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 녀석이 0,4도 지나고 있네.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되는 거지, 0,4가. 그럼 여기에다가 0,4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0이 되고,
여기에 4가 대입이 되면은 4y1은 4가 되겠네. 그치? 그럼 y1은 어떻게 돼? y1은 1이 되겠네요. 아이고, 내 얼굴 때문에 이거 다 가렸구나. 자, y1은 1이 되는 거지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x1은 어떻게 구할까? x1은 자, 여기 있는 x1, y1은 사실 이 접선의 접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원 위에 있는 거지, 그치? 원 위에 있으니까 여기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도 성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여기 이 식에다가 x1, y1 바로 대입을 한 거야. 그러면은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은 y1은 1로 정해졌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y1을 대입을 하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1은 4지. 그치? 자, 그러면은 1 이항을 하면은 x1의 제곱이 3이 되네. 그럼 x1은 어떻게 되는 거야? x1은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x가 두 개니까 접점을 두 개를 구한 거야. 하나는 루트 3, 1,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 1.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개 생기는 게 맞지? 여기 이 점도 접점이고 이 점도 접점이니까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루트 3, 1이 되겠다. 오른쪽은 네, 루트 3,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점 구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 접점 이걸로 나왔으니까 루트 3의 x, 지금 이 x제곱 중에 하나에다가 루트 3 넣은 거야. 플러스 1 곱하기 y는 4. 이게 접선 한 개 나왔고, 그리고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루트 3의 x 더하기 y 얘가 4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한 점을 지나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뭐 먼저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풀 시간을 먼저 줄게요. 135페이지 문제 5번이랑요. 여기 136페이지 넘어가면은 문제 6번 그리고 영량 기르기 있거든요. 자, 이거 3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웠던 개념으로 바로 풀 수가 있을 텐데 아마 문제 6번 그리고 영량 기르기 부분은요. 예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먼저 설명 듣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 0,4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그림 상황으로 표현하면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건 사실 이 P점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원 위에 한 점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0,4가 원 바깥에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반지름이 2밖에 안 돼가지고요. 반지름이 2밖에 안 돼서 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에 그린 접선은요. 지금 그림처럼 파란 선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개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 녀석 0,4도 지나고 접하는 녀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아까 그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될까요? 0이랑 4를 x 하나에다가 y 하나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구하면 안 돼요. 항상 원 위에 있을 때에만 그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0,4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거는 없지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자, 뭐 일단 두 선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이 왼쪽에서 내려가는 이 선의 이 접선의 접점을 x1, y1이라고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파란 선을 지금 x1, y1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쵸?
x 두 개 중에 하나에 x1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에 y1을 집어넣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공식 이용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x1이랑 y1은 숫자예요. 숫자기 때문에 지금 x가 1차 y가 1차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직선 자체가 어쨌든 0,4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4를 대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하면요 4y1은 4, 그래서 y1은 1로 지금 접점을 구했어요. 근데 y 값만 1로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쵸? 그럼 x1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P점은 접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접점 자체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이 P 값을 대입을 해도 식이 성립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그 과정이 펼쳐집니다. 이 P 값은 이 원 위의 점이니까요, 이걸 대입을 하면요 이런 식이 완성이 되죠.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4. 자, 그런데 우리 y1 값은 우리 1로 구했죠. 그러니까 1의 제곱은 1이에요. 그리고 1을 이항을 하면요 x1의 제곱은 3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즉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x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 y1이 1이니까요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x1을 루트 3으로 선택하고 x1에 루트 3을 넣고 y1에 1을 넣으면요 자, 이런 식이 완성이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랑 1을 넣으면은 이런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살펴볼 거는요, 이거 이항하면은 y는 루트 3x 뭐 이렇게 샬라샬라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타내는 게 이 모양의 직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기울기가 음수예요. 이항을 하면은. 그쵸? 이 녀석이 나타내는 게 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쌤이 예제 한번 풀어줬고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밑에 또 나옵니다. 6번 그리고 영양 기르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주세요. 5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분 동안 풀이한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간단합니다. 중심이 원점이니까요. 중심이 원점이니까 자, 지금 이거 바로 공식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해석하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45.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x를 2번 곱한 거니까. 자, 이 중에 앞에 있는 한 녀석을 3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y좌표 녀석은 이 녀석 y를 6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3 약분 되네요. 그럼 x 더하기 2y는 15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문제도 간단하게 바로 적용을 해봅시다.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하세요. 원점이 중심이죠. 되는 겁니다. 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 적용을 하세요. 안 되는 경우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설명할 때. 중심이 이렇게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요. 1,0이 중심이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는 공식 적용 불가능합니다. 자, 공식 적용하면은 마이너스 4의 x 그리고 0 곱하기 y는 16이니까요. 없죠? 그쵸? 는 16.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 하나의 접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우리가 아는 직선 모양이 아닌데요. 축에 평행한 접선의 모양이죠. 자, 이렇게 축이 있으면요. x축, y축이면은 x가 마이너스 4인 녀석들 모두 모아라. 자, x가 마이너스 4인 녀석들 모두 모아라 하면 y축에 평행한 이런 녀석이 되겠죠. 그죠? 문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점 2, 마이너스 4가 원 이 녀석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돼 있는데요. 뭐 일단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2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제곱이니까 16, 20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0이야. 10이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20은 10이 아니니까 대입해서 성립하지 않네. 이 점이 원 위에 있다 없다? 원 위에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일단 표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이 있을 때, 자, 반지름이 루트 10이고 중심이 0,0인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 2, 마이너스 4는요. 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0,0으로부터 거리가 루트에 0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4, 4, 16 루트에 20이죠. 그쵸? 원점에서부터 루트 20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보다 멀리 있어야 돼요. 이쯤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쵸?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 밖의 한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두 개가 나오겠죠? 하나,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일단 둘 중 하나의 접점 P를 x1, y1으로 설정하는 게 시작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x1, y1으로 설정한 순간 이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요. 원점이 중심이니까요. 공식 적용을 해서 x1x 더하기 y1 y는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부분은요. 얘가 이 점이 2, 마이너스 4예요. 우리가 구한 이 직선이 2, 마이너스 4를 지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대입을 하면요. 2에 x1 마이너스 4에 y1은 10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의 1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미지수가 x1, y1 하나죠. 두 개죠. 그쵸? 아까처럼 깔끔하게 하나가 0으로 바뀌진 않았는데 x1 값이나 y1 값이 바로 나오진 않았는데 뭐 이게 다는 아니니까요. 단서 하나 더 찾으면은 x1, y1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P점이 지금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지만 어디 위에도 있다 했어요?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다 했죠. 그럼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이거 풀어주면은 여러분들 구하는 값을 이제 접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를 전부 다 약분을 해볼게요.
2를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거는 2y1 되고 2 약분했으니까 이건 5 되죠. 그쵸? 자, 이거 이항을 하면은요 2y1 더하기 x1은 2y1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 맞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 x1을 2y1 더하기 5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이걸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했는데 x1 지금 제곱돼 있죠? 2y1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요. 4y1 제곱 더하기 20y1 더하기 25 그리고 더하기 이 y1 제곱도 이어서 적어야 되겠죠? 얘가 10이 된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5y1의 제곱 더하기 20y1 그리고 12항을 하면요 15는 0이 되고요. 그렇죠? 15는 0이 되고 5로 나누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y1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y1 더하기 3이랑 y1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y1은 마이너스 1 또는 y1은 마이너스 3 두 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y1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x1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여기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3이 나오겠고요. y1 값이 마이너스 3일 때에는요, 그래요. 이때는 x1 값에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두 접점을 구하게 된 거예요. 아래에 있는 접점이 지금 뭐가 되겠어요? 3,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왼쪽 위에 있는 접점이 왼쪽 위에서 안 나오나 보다.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접점이 나오나 보다. 그치? 자, 여기 있는 접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접선의 방정식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원 위에 한 점들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접점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는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접선은요 3의 x, 마이너스 y는 10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 두 개가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수학 역량 기르기도 일단 여러분의 생각 적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었으면 됐는데요. 일단은 선생님이랑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학생이 말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혜영이는 일단은 두 개가 생긴다 했고 상윤이는 한 개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네 둘이 개수가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혜영이는 원바크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항상 두 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맞는 말이죠. 원바크의 한 점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혜영이 말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상윤이 말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점 1,2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 녀석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 개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염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m 이거 지금 어쨌든 문자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m이 딱 하나의 숫자일까요? 하나의 숫자인 경우에는 뭐 이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 보세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는 접선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쵸? 사실 기울기 자체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있었던 거야. 기울기 하나, 기울기 두 개. 그래서 이 식이 틀린 부분은 없지만 이런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요. 자, 그럼 오늘 문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